있습니다. 승무배 25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 대 브라이튼의 경기입니다.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사우스햄튼 원정에서 1대1 무승부 통수를 친 바 있기 때문에 이 무승부가 적지 않은 팀이고, 브라이튼 역시 무승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올 시즌 10번의 무승부를 캐면서 프리미어리그 무승부 최다 무자비 공동 3등을 달리고 있고,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가 11번으로 에버튼 다음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째로 무승부가 많은 팀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무자비 성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맞대결 흐름에서도 10경기에서 무려 5번이 무승부가 나왔었던 매치업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를 깔고 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팀 1차전 맞대결 이번 시즌 12월에 펼쳐졌는데, 브라이튼 원정을 가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3대1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경기 내용을 보시면 브라이튼이 항상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지만 35%의 점유율만 가져가고도 크리스탈 팰리스가 3대1로 승리를 거뒀고, 당시에도 점유율은 낮았지만 기대 득점이 크리스탈이 2.31, 브라이튼이 1.0으로 효율적인 공격력을 보여준 크리스탈 팰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양팀 모두 올 시즌 골 결정력에 문제점이 있는데,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 수가 가장 적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오픈 플레이, 지공 상황에서 골 결정력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가장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브라이튼 역시 기대 득점에 비해서 훨씬 더 낮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양팀의 최전방, 특히나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골 결정력 저하를 고려한다면 이 경기 무승부 구미가 상당히 당기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제가 크리스탈의 승리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이미 1차전 맞대결에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상성적으로 유리했던 것이,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주도적인 축구를 하는 반면에 이 크리스탈 팰리스는 글라스너 감독 체제에서 점유율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팀이기 때문에 점유율을 의도적으로 브라이튼에게 내주고 홈에서도 효율적인 선수비 후 역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술 상성적으로도 크리스탈이 재미를 볼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 루터 선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빠져 있는데, 핵심 공격 자원인 미토마 카오루와 주앙 페드루 그리고 데니 웰백 선수의 골 감각이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브라이튼이 이번 경기 역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경기는 주도하지만 득점이 터지지 않으면서 고전하는 그림이 조금은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양팀 모두 세트피스 득점이 많아서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득점이 나오지 않아도 세트피스 한 방을 노려볼 수 있겠는데, 크리스탈 팰리스가 세트피스 득점이 13골로 전체 1등, 브라이튼도 10골로 나쁘지 않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크리스탈 팰리스가 근소하게 세트피스 공격력도 앞서고, 세트피스 실점 면에서도 양팀 모두 수비가 좋은데 실점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4골, 브라이튼이 5골로 세트피스 수비도 근소하게 크리스탈이 좀 더 앞서기 때문에 근소한 우세가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수비 뒷공간이 많이 나오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리미어리그에서 역습 실점이 7골로 가장 많은 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가 역습 득점이 4골, 준수한 역습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브라이튼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경기는 지배하는 양상이 나오지만 1차전과 마찬가지로 크리스탈이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근소하게 승리를 거두거나, 양팀 모두 이번 시즌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골 결정력이 떨어지고 프리미어리그에서 무승부가 가장 많은 무자비 팀들이라는 점, 맞대결 10번 중에 5번이 무승부가 나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까지 바치고 가면서 1번 경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입스위치 타운 대 올버햄튼 원더러스의 경기인데, 이 경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위를 보시면 이른바 승점 6점짜리 단두대 매치, 그것도 강등 승격을 앞두고 굉장히 단두대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입스위치가 18위,
강등권 순위이고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잔류권인 17위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반드시 양팀 모두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무승부보다는 빠꾸 없는 승패가 갈릴 확률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미 1차전 맞대결 이번 시즌 12월에 펼쳐졌었는데 입스위치가 울버햄튼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둔 바 있고 최근에 울버햄튼 상대로 2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경기 내용이 상당히 팽팽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대 득점 1.27 대 1.20 굉장히 5대5의 매치를 보여주면서 입스위치가 극장골 후반 추가 시간 4분경에 세트피스 상황에서 극장골을 만들어내면서 승리를 거둔 바 있기 때문에 입스위치가 충분히 자신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 10경기에서 2무 8패 승리가 없었던 입스위치이지만 직전 경기 깜짝 본머스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한 입스위치이기 때문에 충분히 울버햄튼 상대로 고춧가루를 뿌릴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울버햄튼 역시 최근에 웨스트햄과의 홈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3경기 2승 1무 무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울버햄튼 역시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패로 가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패턴적으로 봤을 때 양팀 모두 올 시즌 리그 2연승 그리고 3연승이 없었기 때문에 양팀 모두 연승 행진이 끊길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나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핵심 공격수인 마테우스 쿠냐 선수가 징계로 결정이 되면서 조금은 공격력이 약화가 된 모습이 있지만 이 마테우스 쿠냐 선수가 현재 3경기째 결장을 하고 있지만 그 쿠냐 선수가 빠진 3경기에서 2승 1무 무패를 거두면서 나름대로 쿠냐 선수의 공백을 잘 메워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까지 쿠냐 선수가 결장이 된다는 점은 상당히 아쉽지만 울버햄튼 역시 최근에 쿠냐 선수의 공백을 잘 메우고 있고 그 쿠냐 선수의 공백을 장신 공격수 라르센 선수가 최근에 리그 2경기 3골을 넣어주면서 잘 메워주고 있기 때문에 쿠냐 선수의 공백은 은근히 별로 안 느껴질 수 있는 울버햄튼의 최근 경기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공격 상황에서 역습의 강점이 있는데 울버햄튼이 역습 득점이 8골로 전체 3등, 입스위치도 5골의 역습 득점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팀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기보다는 선수비 후 역습을 통해서 역습 한 방이 상당히 날카롭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습에 의한 실점도 4골로 많은 편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서로를 역습으로 공략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세트피스 수비를 살펴드리면 울버햄튼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실점이 무려 17골, 사우스햄튼과 가장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울버햄튼의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세트피스 수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에 세트피스 득점이 5골에 그치고 있지만 이미 울버햄튼과의 첫 맞대결에서 극장골로 2대1 승리를 거뒀을 때 당시에도 극장골이 세트피스로 나온 바 있기 때문에 울버햄튼은 입스위치의 세트피스로 실점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세트피스는 입스위치가 한 수 위로 보여지지만 확실히 오픈 플레이, 지공 상황에서의 골 결정력은 울버햄튼이 더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기대 득점 대비해서 실제 득점이 가장 많은, 그러니까 골 결정력이 가장 뛰어난 팀이 바로 울버햄튼이고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기대 득점 대비 마이너스 4.7골을 하면서 확실히 골 결정력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입스위치가 다소 유리한 점이 있다는 점, 반면에 울버햄튼은 오픈플레이, 지공 상황에서의 골 결정력에 좀 더 강점이 있다는 점에서 양팀 모두 강등이나 잔류냐 순위가 바로 붙어있는 승점 6점짜리 단두대 매치라는 점에서 이 경기는 무승부보다는 승패가 갈릴 수 있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경기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웨스트햄 대 본머스 경기인데 이 경기는 웨스트햄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투폴로 승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최근에 분위기가 좋지 못한데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리그 3경기 1무 2패, 3경기에서 한 골 빈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레이엄 포터 과거 브라이튼에서 전성기를 보내면서 첼시 감독까지 영입을 한
감독이 웨스트햄에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지 꽤 시간이 흘렀는데 이 포터 감독 같은 경우에는 브라이튼 시절부터 상당히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면서 굉장히 패스도 많이 가져가고 주도적인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감독인데 이 웨스트햄의 포터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모든 대회에서 3승 2무 6패로 상당히 저조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웨스트햄이기 때문에 감독 교체 효과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은 것이 바로 웨스트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전임 감독인 모예스 감독 체제에서는 아예 대놓고 점유율을 포기하면서 선수비 후 역습 축구를 가져갔고 이 포터 감독 전임인 로페테기 감독 시절에는 그래도 모예스 감독보다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조금 더 주도적인 축구를 하려고 했지만 아무래도 모예스 감독 색채가 깊게 남아있다 보니까 역습 축구를 하던 선수들을 가지고 점유 축구, 패스 축구를 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어울리지 않는 듯한 모습이 있고 이 포터 감독 같은 경우에는 로페테기 감독보다도 훨씬 더 주도적인 축구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포터 감독의 색깔이 나오기에는 웨스트햄 선수단이 조금은 적응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고 특히나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 스트라이커 안토니오와 필크루가 부상으로 빠져 있어서 에반 퍼거슨이라는 공격수를 브라이튼에서 데려왔지만 이 퍼거슨 선수도 컨디션을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고 주포 공격수 보웬과 플레이메이커 파케타 역시 최근에 무득점 행진이 길어지고 있는 데다가 공격수 쿠두스까지 부상 여파가 있는 웨스트햄이기 때문에 웨스트햄이 확실히 최근에 골 결정력 난조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본머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잘 나가다가 주춤하고 있는데 프리미어리그 5경기에서 1무 4패, 모든 대회 7경기에서 1승 1무 5패 부진하면서 시즌 초중반 돌풍이 조금은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직전 입스위치와의 홈 경기에서도 1대2 패배를 당하면서 많은 분들의 통수를 쳤기 때문에 이 본머스의 승리로 가는 것은 조금은 리스크가 있을 거라고 저 역시도 생각을 했지만 이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라올라 감독 체제에서 압박 전술을 구사를 합니다.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진 않지만 오히려 상대가 점유를 하고 있을 때 조직적인 압박을 가해서 공을 빼앗아 내서 빠른 역습으로 가는 것이 상당히 좋은 본머스이기 때문에 제가 웨스트햄이 현재 포터 감독이 들어온 이후에 주도적인 축구를 하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주도적인 색깔이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웨스트햄이 이번 경기도 홈 경기라는 점에서 어정쩡하게 주도적인 축구를 하려고 한다면 본머스 입장으로서는 그 웨스트햄이 패스를 돌릴 때 과감하게 압박을 가해서 공을 빼앗아내서 자신들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역습 한 방으로 재미를 볼 수 있는 이 전술적인 상성 우위가 본머스 쪽에는 조금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본머스가 최근에 분위기가 좋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본머스가 좀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공격수 에바니우송 선수의 골 감각이 좋기 때문에 한 방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고 패턴적으로도 본머스가 올 시즌 리그 3연패는 없었기 때문에 이쯤에서 연패 흐름을 한번 끊고 갈 수 있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양팀 첫 번째 맞대결 본머스 홈에서 펼쳐졌었는데 당시에 1대1 무승부가 나왔고 상당히 5대5의 경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 경기도 상당히 팽팽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대 득점 2.01 대 2.06으로 상당히 5대5의 매치였기 때문에 이 경기도 상당히 팽팽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웨스트햄 사이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웨스트햄이 최근에 본머스 상대로는 6경기 3승 3무 무패 조금은 천정 면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역습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습 득점이 5골 있고 웨스트햄이 이번 시즌에 역습 실점이 5골로 세 번째로 많은 역습 실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웨스트햄의 주도적인 축구를 끊어내고 본머스가 역습을 가져가는 구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양팀 모두 세트피스 득점은 7골로 동일한데 세트피스 실점이 많은 쪽은 본머스이기 때문에 본머스도 세트피스 한 방을 조심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승패를 추천드리고 전술적인 상성 우위를 고려했을 때 그래도 본머스가 좀 더 유리한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3번 경기 웨스트햄이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 아스톤빌라 대 노팅엄 포레스트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승무패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프리미어리그에서 경기력이 가장 좋은 두 팀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고르기에는 상당히 애매한 경기라고 판단이 돼서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고, 최근에 아스톤빌라가 모든 대회 6연승을 거두고 있는 데다가 6경기 중에서 무려 5경기에서 실점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수비도 좋고 공격력 역시 6경기에서 15골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모두 컨디션이 좋은 것이 바로 아스톤빌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아스톤빌라 같은 경우에는 영입생 공격수인 래시포드와 아센시오 선수가 굉장히 맹활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영입을 가장 잘한 팀은 바로 이 아스톤빌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마찬가지로 노팅엄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잘 나가고 있는데 모든 대회 6경기에서 5승 1무 무패를 달리면서 누노 감독 체제에서 굉장히 다부진 축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맨유 출신의 공격수 엘랑카 선수가 노팅엄에서 소년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2경기 연속골 3골을 넣어주고 있고, 노팅엄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려주고 있는 크리스 우드라는 공격수는 최근에 엉덩이 부상 여파가 있어서 만약에 크리스 우드 선수가 이번 경기도 결장이 된다면 이 노팅엄 입장으로서는 조금은 전력 누수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1차전 맞대결은 노팅엄이 이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노팅엄의 홈에서 2대1 승리를 거뒀는데 점유율은 5대5였지만 지금 데이터를 보시면 노팅엄이 슈팅 숫자 17대8로 압도적이었고 기대 득점 역시 노팅엄이 1.78대 0.42로 훨씬 더 날카로운 공격을 보여준 바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에도 노팅엄이 빌라 상대로 고춧가루를 뿌릴 수 있는 저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나 노팅엄에서 최근에 컨디션이 가장 좋은 엘랑가 선수가 지난 빌라와의 맞대결에서도 득점포를 가동한 바 있기 때문에 이 엘랑가 선수를 앞세운 역습 한 방이 날카롭게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나 양팀 모두 이 역습 한 방이 강점이 있는데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역습 득점이 7골로 4번째로 많은 역습 득점을 보여주고 있고, 아스톤빌라 역시 4골로 준수한 역습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양팀의 평균 점유율을 살펴드리면 아스톤빌라 같은 경우에는 평균 점유율 51.2%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추구하는 반면에 이 노팅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리미어리그 20개 구단 중에서 평균 점유율이 39.2% 가장 낮은 평균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빌라의 홈 경기라는 점에서 빌라가 훨씬 더 많은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주도적인 축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노팅엄이 좋아하는 선수비 후 역습 구도 속에서 이 노팅엄이 오히려 강점인 역습을 살릴 수 있는 구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경기는 노팅엄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양팀 모두 세트피스 한 방도 상당히 강력한데 아스톤빌라가 세트피스 득점 13골로 가장 많고 노팅엄이 그 다음 바로 12골로 많기 때문에 세트피스 공격력은 프리미어리그 최상위권의 양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트피스 실점 역시 빌라가 6골, 노팅엄이 7골로 세트피스 수비력도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양팀의 최근 뛰어난 경기력과 전술적인 상성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노팅엄의 승리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안정적으로 승무패로 한번 지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라리가 경기인데 마요르카 대 셀타비고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마요르카의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무패 투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치챈 분들도 계시겠지만 양팀이 성적이 똑같습니다. 11승 7무 11패 11승 7무 11패 양팀의 승점이 똑같기 때문에 거의 체급 차이가 나지 않는 경기이고 상당히 팽팽한 경기 내용이 예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셀타비고 쪽으로 한번 가보는 이유는 이번 경기 결장자적인 측면에서 마요르카가 훨씬 더 전력 누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마요르카는 수비 쪽의 공백이 커 보이는데 주전 중앙 수비수인 레일로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고
중원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상당히 수비적인 능력이 뛰어난 마요르카의 사무 코스타 선수 역시 경고 누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수비 쪽의 공백이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셀타비고가 근소하게 유리할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마요르카는 수비뿐만 아니라 최전방에서 장신 공격수 무리키 선수가 최근에 부상 여파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무리키 선수까지 빠지게 된다면 공격 쪽에서도 마요르카가 좀 더 전력 누수가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셀타비고가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미 12월 첫 맞대결에서는 셀타비고가 홈에서 2대0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당시 경기 내용 자체는 점유율 5대5, 기대 득점 0.89대 0.84, 그냥 5대5 경기를 했지만 확실히 골 결정력에서 셀타비고가 우위를 가져가면서 2대0 승리를 거뒀고, 최근에 셀타비고 상대로는 마요르카가 두 경기에서 1무 1패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상대 전적 면에서 그리고 전력 누수 면에서 셀타비고가 근소하게 유리할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무패 투폴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이 셀타비고 사이드가 예상이 되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이 마요르카는 그래도 최근에 7경기에서 2승 4무 1패 무자비 면모가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무승부는 바치고 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셀타비고 역시 7경기에서 4승 3무 무패로 상당히 잘 나가고 있지만 지금 원정 성적을 보시면 홈에서는 9승 3무 3패로 상당히 좋은 홈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셀타비고이지만 원정에서는 2승 4무 8패 상당히 저조한 원정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라리가 원정 10경기에서 1승 4무 5패로 부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의 이 원정 흐름을 살펴드리면 이 셀타비고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정 10경기에서는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셀타비고 특유의 원정 기복과 마요르카가 섬지역이기 때문에 마요르카 원정은 상당히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원정팀의 무덤이라고 본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까지는 충분히 바치고 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래도 제가 셀타비고 쪽으로 가는 이유는 마요르카의 최대 강점이 바로 제공권 그리고 세트피스 한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마요르카가 세트피스 득점이 7골이고 셀타비고는 이번 시즌에 세트피스 실점이 무려 10골로 두 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마요르카가 압도적인 제공권을 바탕으로 한 세트피스로도 재미를 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요르카는 라리가에서 헤타페 다음으로 제공권이 뛰어나고 이 셀타비고는 제공권 최하위권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높이적인 측면에서 마요르카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번에 결장자를 보시면 현재 마요르카에서 제공권이 가장 좋은 무리키라는 공격수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두 번째, 세 번째로 제공권이 뛰어난 중앙수비수 레일로와 사무 코스타가 나란히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는 마요르카이기 때문에 이 마요르카가 자랑하는 제공권, 특히나 마요르카에서 제공권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뛰어난 무리키, 레일로, 코스타가 모두 결장이 된다면 마요르카 특유의 제공권이 떨어지면서 세트피스 위력도 반감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전력 누수가 덜한 셀타비고가 좀 더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골 결정력을 지난 1차전과 마찬가지로 가져가면서 유리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단통픽으로는 마요르카의 단통 패배를 추천드리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마요르카의 최근 무자비 면모와 셀타비고의 원정 성적 기복을 고려해서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바르셀로나 대 베티스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의 승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도 조금은 고민을 했는데, 왜냐하면 베티스도 상당히 잘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바르셀로나가 최근에 라리가 9연승, 모든 대회 21경기 무패, 18승 3무로 이 유럽 축구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팀 중에 하나이지만, 이 베티스 역시 라리가에서 4연승을 거두고 있고, 이 모든 대회에서 7경기 6승 1무 무패, 라리가 6연승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 바르셀로나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베티스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무승부 정도 이변은 바치고 가야 되나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나 올 시즌 라리가 맞대결, 첫 맞대결에서는 양 팀이 2대2 무승부가 나왔을 정도로 팽팽했기 때문에 무승부 이변을 가져가야 되나 고민을 했지만,
베티스가 이번 경기 핵심 자원 결장자가 있습니다. 바로 베티스의 플레이메이커 이스코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됐는데 이 이스코 선수가 최근에 굉장히 좋았던 것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베티스에서 공격 포인트가 가장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모든 대회 7경기에서 무려 6골 3도움을 올려주면서 베티스의 연승 행진의 1등 공신이었던 선수가 바로 레알 마드리드 출신의 플레이메이커 이스코 선수였는데 이 이스코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이 베티스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치명적인 전력 누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베티스에서 패스 정확도가 가장 뛰어나면서 가장 많은 기회 창출을 하고 있는 바로 이스코 선수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베티스가 제 아무리 잘 나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스코 선수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영입생 공격수 쿠초 에르난데스 선수가 최근에 리그 2경기 연속골을 넣은 바 있고 제가 라리가 첫 맞대결에서는 양팀이 2대2 무승부를 거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는 이 이스코 선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티스가 홈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뒀었고 실제 데이터를 보시면 오히려 베티스가 기대 득점이 3.15 대 1.92로 점유율은 낮았지만 바르셀로나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공격을 보여준 바이기 때문에 이스코 선수가 없어도 조금 저력을 보여줄 가능성은 조금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그래도 무승부의 이변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지만 원체 바르셀로나가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특히나 공격수 페란 토레스 선수 역시 최근에 4경기 연속골로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스코 선수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베티스가 상당히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6번 경기는 바르셀로나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일부 마지막 경기 라스팔마스 대 소시에다드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라스팔마스의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무패, 이 무승부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 11경기에서 4무 7패 승리가 없기 때문에 라리가에서 폼이 가장 좋지 못한 팀이라는 점에서 그래도 소시에다드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 지난 12월 소시에다드 원정에서는 0대0 무승부를 거둔 바 있는 라스팔마스이지만 최근에 소시에다드 상대로 7경기에서 3무 4패 승리가 없었던 라스팔마스이기 때문에 이 소시에다드가 천정 면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라스팔마스가 이 주전 골키퍼 실레센이 부상으로 이탈이 됐기 때문에 라스팔마스의 수비 불안감이 가중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이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레알 마드리드와의 구강컵 경기에서 4대4 무승부를 거뒀지만 득실차에서 밀리면서 결승 진출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연장 혈투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다는 점에서 체력적인 누수가 상당히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소시에다드가 체력 누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특히나 이 라스팔마스라는 지역은 이 마요르카 원정보다도 이동거리가 훨씬 더 먼 또 다른 섬지역이기 때문에 이 라스팔마스 원정을 주중에 레알 마드리드와 연장 승부를 펼친 소시에다드가 간다면 굉장히 체력적인 누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무승부 이변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나 이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라리가에서 굉장히 저조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원정 14경기에서 10골, 원정 득점이 3번째로 적다는 점에서 이 소시에다드 특유의 골 결정력 난조까지 겹친다면 은근히 통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소시에다드가 희망적인 것은 최근에 주포 공격수 오야르사발 선수가 A매치 포함해서 3경기 연속골 5골을 넣어주면서 골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오야르사발 선수의 꾸역골 1골을 넣어주면서 꾸역승을 거두는 그림도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1차전 맞대결에서도 이렇게 소시에다드가 점유율을 60% 이상 가져갔지만 0대0 무승부가 나왔을 정도로 이번 시즌 소시에다드의 골 결정력이 굉장히 좋지 못하고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에서 fail to score 무득점 경기 횟수가 13번으로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꼴찌를 달리고 있는 바야돌리드 역시
12번, 무득점 경기가 12번인데 이 꼴찌를 달리고 있는 바야돌리드보다도 오히려 무득점 경기가 많은 것이 바로 소시에다드이고, 특히나 원정에서 그 무득점 경기 비중이 증가가 되는 소시에다드이기 때문에 이 소시에다드의 주중 체력 누수, 라스팔마스 원정의 어려움, 그리고 소시에다드의 무득점 본능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도 은근히 소시에다드가 저득점 무승부로 한번 통수를 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라스팔마스의 실레센 골키퍼가 선방 능력이 좋은 골키퍼인데, 이 골키퍼가 지금 부상으로 이탈이 된 라스팔마스이고, 이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는 공격 상황에서 세트피스 한 방이 좋은 팀이지만 소시에다드가 세트피스 수비가 나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소시에다드 특유의 수비력이 나오면서 최근에 골감각이 올라온 오야르사발 선수의 마무리가 나오면서 꾸역승을 거두거나, 소시에다드의 체력 누수와 라스팔마스의 원정 어려움, 그리고 이 소시에다드의 무득점 본능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저득점 무승부도 충분히 바치고 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7번 경기는 라스팔마스의 단통 패배로 가면서 투폴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부패 25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8번부터 14번 7경기는 2부에서 다뤄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